자, 348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다양한 그 원인들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도 시험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무엇?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분 이전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안 돼요. 그러나 무엇은 가능하다? 지분 이전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의미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빠져 있는 그 내용이 전부 이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일부 이전이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무엇이다? 전부 이전 등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누구한테 B에게 넘기는 거죠. 요게 전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유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수인의 공유로 하는 거죠. 이렇게 단독을 공유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로 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를 했을 때는 지분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 일부 이전이에요. A와 B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B가 자기의 지분을 C한테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이것도 무엇이다? 이것도 일부 이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있는데 한 명이 더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 즉 A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B도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A는 그대로 2분의 1이고요. 이때 B가 자기의 지분을 절반을 넘기는 겁니다. 얘가 4분의 1이 되고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1.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소유권의 무엇이다? 일부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가 없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마찬가지로 며칠이나 해야 된다? 60일이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쌍무계약인 경우, 쌍무계약이 대표적으로 매매가 되겠죠. 쌍무계약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편무계약인 경우. 이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60일이나 하는데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반대급부가 이행된 날로부터, 즉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그죠?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고,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증여잖아요. 그래서 편무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이나 하는 것이다?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소유권에 의하고 전부 이전 등기라는 것 쭉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보면 전부 이전 등기에 보면 첨부정보 해가지고 첨부정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B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대표적으로 매매라고 보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A를 매도인이라 하고 여기서 이제 B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매수인이면, 매도인이 무엇이 되냐면 권리자가 될 거죠.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매수인은 무엇만 제출하면 되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겠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만 제공하면 되고요. 매도인은 그럼 무엇을 제공하냐면 자,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죠. 그렇죠?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이기 때문에 방문 신청일 때는 무엇을 제출해야 되냐면 인감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될 거. 첨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고 등기 의무자죠. 의무자니까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원래 우리가 주소 증명 정보는 권리자만 제공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도 제출하는 거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봤을 때 매매의 경우에는요.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뭐를 제출해야 돼요? 신고 필증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신고 필증을 또 제출할 것이고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고 원인이 계약이고 소유권 무엇이면 소유권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의 검의를 받은 검인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검인 계약서에서 핵심은 무엇이다? 검인을 받을 것이냐 검인 받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무엇하는 것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첨부 정보는 지금 설명한 내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기록이 되면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자,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A였는데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B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또 만약에 B가 C한테 소유권 넘기면 3번에서 소유권 이전 C 이렇게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듯이 보통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게 되면 1번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A 1-1의 지상권 이전 그럼 B 하게 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얘를 지워요. 말소 표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소유권 이전 늦게 할 때는 말소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실행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소유권의 무엇이다? 일부 이전 이렇게 나옵니다. 단독 소유를 무엇으로 하거나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그죠? 지분 자체를 이렇게 처분하거나 또 이렇게 지분의 공유자들께 추가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소유권의 무엇이다? 일부 이전이다 이겁니다. 조심할 것은 밑에도 나와 있듯이 부동산의 일부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의 일부는 이전이 안 돼요. 즉 내가 어떤 한 필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을 때 요만큼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얘를 뭐를 해야 돼요? 분할을 거쳐야 되는 거죠. 분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 얘는 1필지 일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1필지 일부가 아니라 전부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 등기를 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등기 전 절차에 보시면 이렇게 지분을 표시해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C와 D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무엇이다?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C와 D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C와 D에 무엇을 써라? 지분을 쓰고요. 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유문을 우리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유물을 공유물 불분할에 어떠한 약정을 맺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약정을 맺었다면 이것은 약정이니까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어떻게 3-얼마 3-1 해가지고 공유물 불분할
약정에 대한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2번에 보시면 등기 원인에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신청 정보에다가 써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이고, 만약에 약정을 맺었는데 이것을 무엇할 때는 변경할 때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을 변경했을 때는 공동 신청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공유자 전원 공동 신청에 의해서 변경해야 된다. 근데 시험에 항상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신청 정보에 보면 1번에 이제 지분 기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 목적에는 갑 지분의 얼마 중 일부를 이전한다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가로 안에 기록해야 된다.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 이전. 그 일부니까 또 반을 이제 이전하게 되면 여기서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소유권의 포기 쪽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소유권의 포기에 보시면은 3번만 잘 보시면 돼요. 1, 2번 읽어보시고요.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등기할 수 없고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엇을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그 체크 단독에 틀려요. 소유권 포기는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보통 이렇게 공유일 때는 뭐를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지분을 기록을 한단 말이야. 공유일 때는 지분을 기록하는데 합유의 경우에는 별도의 무엇을 기록하지 않고, 합유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합유라는 뜻, 합유의 취지만을,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합유의 등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우리 더 알아보기에 나와 있죠. 등기부에 합유 표시 방법에 가지고 뭐를 기록하지 않는다?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공유를 합유로 하는 경우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보면 자, 합유에 보면은요. 합유에 등기했을 때 합유자가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합유자가 중에 일부가 사망할 수도 있고요. 합유자가 추가될 수도 있고요.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핵심은 만약에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C가 자기 지분을 D한테 처분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잔존합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사망한 경우, 추가한 경우, 지분을 처분한 경우, 지분 처분 몇 번에 있나요? 지분 처분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교체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교체되는 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사망, 추가, 그 다음에 탈퇴한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전부 다 등기는 어떠한 등기를 하는 거냐면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모두 어떤 등기를 한다?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합유 명의인의 무슨 등기? 변경 등기를 한다. 여기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합유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얘는 X입니다. 합유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합유 명의인의 무엇을 한다? 변경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1번에 나와 있죠.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잔존 합유자, 전원의 무엇을 얻어서 동의를 얻는 거예요. 동의를 얻으면 이 합유 지분을 타인에게 무엇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요와 같은 경우는 둘이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도 써 있듯이 잔존 합유자도 다 같이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등기를 한다? 합유 명의인의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나오면 틀려요? 이렇게 합유 지분 이전 등기 그럼 틀립니다. 그 다음 탈퇴할 때. 탈퇴할 때도 역시 무슨 등기를 한다? 탈퇴하는 경우도 합유 명의인의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경우 있죠. 추가된 경우에도 무슨 등기를 한다? 추가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잖아요. A, B가 있었는데 합유자 2명 있었는데 A, B, C가 되는 거죠. 그럼 합유자가 추가되는 거죠. 이럴 때도 역시 무슨 등기를 한다?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라고. 마지막에 사망해 보시면 만약에 합유자가 A, B, C가 있었는데 C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잔존 합유자로 기속돼요. 이렇게 해서 어떤 등기를 하는 것이다?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C-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래서 1번에 보면은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중 1인이 사망했을 때는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해서 잔존 합유자로 하는 합유로 하는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또 한 명이 또 사망했어. 그러면 얘가 혼자 단독으로 무엇을 한다? 역시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합유자의 어떤 수가 늘어나고 추가되고 이럴 때는 전부 다 어떤 등기를 하는 것이다?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간단하게 공유를 합유로 하는 경우, 공유를 합유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독 소유를 합유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유를 합유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등기를 하냐면은 소유권의 변경 등기 하는 겁니다. 공유를 합유로 하는 경우는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변경 등기. 소유권의 변경 등기라는 것이고 단독 소유를 합유로 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겁니다. 밖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요. 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단독 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 합유의 문제가 이 합유와 관련된 문제들이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된 적은 거의 없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이 합유의 문제가 시험에 자주 이렇게 종종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죠.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무엇을 했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은 등기 없이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A-가 상속받은 이 부동산을 B하고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것을 처분하게 되면 자신 앞으로 일단 무엇을 한다? 상속 등기를 하는 거죠. 자신 앞으로 무슨 등기를? 상속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인은 뭘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 등기 원인은 무엇이다? 등기 원인은 상속이 되는 거고요. 원인 일자는 이 경우에 원인 일자는 당연히 등기 없이도 언제 사망일에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쓰면 되겠고요. 이 상속 등기는 혼자 가서 해야 되겠죠. 그죠? 상속인이 혼자 가서 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상속인이 몇 명일 때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요.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는
상속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요. 상속인 전원 명의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351페이지 하단부에 써져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신청 정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쓰고 상속이라고 쓰고 원인 일자는 상속 개시일이니까 사망일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상속인임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도. 자, 보통 우리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각의 뭐가 있어요? 상속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협의 분할의 상속은 그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에요.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B, C, D 상속인이 몇 명이 있다? 여러 명이 있어요. 상속인 여러 명이 있을 때 지분만에 무엇은 안 된다? 상속 등기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전원 명의로 상속 지분대로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법정 상속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B가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큰아들이 이제 상속재산을 다 갖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협의분할을 하면 되는 거죠. 협의분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다 모일 때 B뿐만 아니라 C, D 다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인감을 가서 띄워와야 되겠죠. 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날인을 하고 거기다 인감을 찍게끔 돼. 인감을 해야 돼요. 서명하고 날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번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A가 있었는데 사망을 했어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게 되면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때 원인은 상속이 아니라 무엇이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이때 원인은 무엇이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무엇이 되냐면 등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 일자는 상속하고 똑같이 사망일이에요. 피상속인의 무엇이다? 사망일이 바로 무엇이 된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된다 이겁니다. 이때는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때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들어와야 돼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들어와야 되고요. 이때 상속인 전원에 역시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 상속인 전원에 인감을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인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도 존재하냐면은 A가 좀 돌아가셨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B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나머지 C, D가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그러면 법정 상속분대로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은 이렇게 A가 돌아가시면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A가 돌아가시면 원칙은 2번 해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B, C, D 이렇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등기 원인은, 이 경우에는 등기 원인이 바로 무엇이다? 원인이 상속이에요.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무엇이 된다? 사망일이 되는 거죠.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이 법정 상속분에 따른 뭐를 했어요? 상속 등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다? B의 어떠한 단독으로 하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2-1입니다. 2-1이에요. 부기등기로 간다. 2-1. 이렇게 얘는 어떤 형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에 무엇을 한다?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무엇이다? 소유권의 경정 등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 경우에는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에요. 근데 원인 일자는 여기서 여기 사망일이 있었죠. 사망일을 쓰면 안 되고 이때 원인 일자는 무엇을 쓴다? 협의 분할일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만나보세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한 후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하죠. 이렇게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한 후에 협의 분할을 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무엇이다?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하고요. 부기등기로 가고요. 또 하나 체크할 것은 뭐냐면 이럴 경우에는 B가 권리자가 되고 CD가 의무자가 돼서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 교재에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공동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표에 보시면 바로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바로 협의 분할에 상속을 했느냐. 협의 분할에 의해서 바로 상속을 했느냐. 아니면은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협의 분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요. 이 목적은 여기서 뭐야? 소유권 이전이고 여기서는 소유권의 경정이고요. 주등기고 부기등기고 단독신청이고 공동신청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날짜는 여기서는 사망일이지만 여기는 무엇이다? 협의분할일이다라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증이에요. 유증.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러면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요? 유증은 검인을 받지 않겠죠. 왜? 계약이 아니니까. 따라서 허가 대상도 아니에요. 농지가 여기서 좀 조심할 거 있는데 농지의 경우에는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 시대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그것이 대상이 상속인이냐 상속인 이외의 자냐 상속인 이외의 자냐에 따라서 틀려요. 상속인의 경우에는 농지 필요 없죠. 그러나 상속인 이외의 자는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유증의 개념은 교재 써있듯이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서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돌아가신 거죠. 무상으로 무엇하는 것이다? 양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 재산을 유증하는 특정 유증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지분으로서 어떠한 유증을 하는 포괄 유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증의 종류에는 특정 유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포괄 유증이 있어요. 유증의 종류에는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 있는데 차이점은 뭘까요?
얘는 등기해야만 물권 변동이 발생하고 얘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유중이 포괄 유중이든 특정 유중이든 유중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요. 유중자와 유언 집행자하고 수중자. 유언 집행자하고 수중자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공동 신청. 이때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김에 보면 포괄 유중의 경우에는요. 수중자가 수인의 경우에는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기 지분에 대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이 보통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으로 1인이 전원을 위한 등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중을 하더라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다 정리하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A가 B에게 무엇을 한 거야? 유증을 한 겁니다. 이 경우에 이 A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그쵸? A를 무엇이라 그래요? A를 유중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B를 수중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유중은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할까요? 유중은 유중자가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인은 유중이 되는 거고요. 원인 일자는 뭐를 쓴다? 유중자의 사망일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은. 그런데 원인 일자 자체가 만약에 조건이 붙었다. 그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날. 그죠? 기한이 붙었다. 그럼 기한이 도래한 날. 이거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A가 지금 돌아가셨죠. 그럼 A가 B에게 유중을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언 집행자와 수중자가 공동으로 해서 B 앞으로 소유권 무엇을 하면 돼요?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뭐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A 앞으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A 앞으로 상속 등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A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B는 소유권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등기를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직접 등기를 가져올 것이냐? 이 방법을 취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보통 유중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중자로부터 직접 등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유언 집행자와 수중자가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게 공동으로 등기를 가져오는데 수중자가 만약에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것을 말소하고 등기를 가져오면 두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죠? 어떤 간소화 차원에서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을 말소하지 않고 예로부터 등기를 어떻게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체크 하나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A가 유중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겁니다. 미등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때 유중의 종류에는 특정 유중이 있었고 포괄 유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었죠. 소유권 보존 등기 했을 때 특정 유중과 포괄 유중이 있었는데 이때는 A에서 A-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B로 가야 돼요. 즉 수중자 B는 B가 수중자죠. 수중자 B는 자기 명의로 무엇 할 수 없다? 보존 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유중의 목적물이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일단은 상속인 앞으로 무엇을 하고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고 수중자 명의는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유중이 무엇이면 포괄 유중이라면 A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누구 명의로? 수증자. 수증자 비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원래는 안 됐었는데 얘도 포괄 승계인으로 취급이 되면서 B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출제됐었고요. 이때 A가 모든 재산을 B에게 유증을 했어요. 그럼 상속인 먹고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상속인에 대한 등기관은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무엇하더라도 침해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무엇해야 돼요? 이를 수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수리해야 된다는 소리는 등기관의 심사 권한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유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그랬어요? 유증은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증자가 이 A 자체가 생존 중에는 A가 생존 중에는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는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유증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35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보존 등기 신청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이죠. 얘는 할 수 있지만 포괄 유증은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신청인 해가지고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써 있는 거죠. 포괄이든 특정이든 어디 이쪽에 있나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공동 신청이다. 이 내용이 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뭐라고 써요? 3번.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할 수 있지만 1인이 전원을 위한 것. 오른쪽에 보면 여백에 보면 써있죠. 1인이 전원을 위한 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 그러니까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언 집행자하고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즉 뭐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것을 말소하고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등기를 가져오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 그런 내용이고요. 2번의 경우에는 유증의 가등기 안 된다라는 거. 언제 생존 중에는 유증으로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신청이에요 지금?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있는 거잖아. 그죠? 유증자가 과거에 우리가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제공을 해야 되냐면 등기필 정보를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원인은 무엇이다? 유증. 원인 일자는 무엇이다? 사망한 날. 다만 조건과 기한이 붙었을 때는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유류분 나오죠. 자,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무엇하더라도 침해하더라도 이를 무엇해라? 수리해라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수용 환매 이렇게 봅니다.